안녕하세요. 덕지쌤입니다. 네, 오늘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방송통신대학교와 또 교육대학원을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네, 이 고민은 사실 제가 반년 전에 했었던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방송통신대학교를 이제 2학년으로 편입해서 들어갔었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방송통신대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고 이제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학기에 교육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치원 정교사 취득을 이제 고민했을 때 교육대학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 내가 지금 석사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 취득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가 제가 3월에 이제 입학을 하고 한 6월쯤에 이제 원장 사전 직무 이제 교육을 듣게 돼요.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교사로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을 들으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또 연차가 비슷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뭐 1급을 따고 현장 경력이 이제 3년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게는 뭐 6, 7호봉, 뭐 10년 이상 원감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그 선생님들 또한 이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학원을 갈까? 만약에 원장을 준비하게 된다면 대학원 석사가 필요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았고, 나는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으로도 경험해보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강사 활동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정책 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교구 교재를 개발하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하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진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조금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가 좋을까? 지금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평생 현장에서 교사로 일하는 거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발점이 되었던 건 대학원에서 그 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를 하고 계신 이제 현장에 계신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들처럼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이런 지식들을 나눠주는 일도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원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1학기를 다니고 방학을 했을 때 그때 대학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이랑 교육대학원에 대한 차이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이 이제 당연히 2년 정도고 논문도 당연히 써야 되고 그리고 2년 안에 졸업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논문도 써야 되지만 그 기간들이 매우 힘들다는 것들을 이제 또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통해서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용기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7, 8월 달쯤에 이제 고민을 하고 9월에 마음을 이제 먹고 10월에 보통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 원서 접수 때에 보통 학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이 아니고 교육대학원이더라도 대학원에 와서 또 어떤 공부들, 어떤 연구들을 하고 싶은지 이 부분들을 되게 자세히 적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논문 제목처럼 이런 부분들을 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왜 알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방법, 어떤 과정으로 또 연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계획서 안에 녹여야 돼요.
저는 논문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또 이걸 준비하면서 또 스스로 많이 또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유아교육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 그리고 내가 더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쭉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주제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깊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한 달 동안 어찌어찌 준비해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만들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군데는 넣지 않았고 이제 제가 일을 또 병행하면서 대학원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직장 근처에서 그리고 집 근처에서 멀지 않은 딱 두 곳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 곳은 이제 메이저 대학교를 넣었고 이제 한 곳은 이제 근처에 있는 대학원을 넣었는데 이제 서류가 이제 접수가 되고 이제 면접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이제 서류가 이제 준비된 것만으로도 정말 홀가분한데 이 면접 준비가 정말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면접으로는 도대체 뭐가 나올까 하고서 이제 또 알아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마음가짐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고 전공 지식들을 묻는 학교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네, 전공 지식 그리고 사회 이슈 그리고 교사로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자기소개서 바탕에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질문이 되지만 이 전공 공부를 조금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 유아교육 유치원 전교사 그 임용 볼 때 하는 그 교재를 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임용서에 나와 있는 그 전공 지식들을 한번 달달달 다시 한번 외우고 정리하고 면접에 나올 것 같은 질문 리스트들을 이제 그 뭐 분야별로 뭐 전공 지식, 뭐 사회 이슈, 뭐 이런 동기나 이런 것들, 개인 질문 이런 것들을 다 문항별로 나눠서 스스로 답을 이제 달아보고 이제 계속 이제 암기하고 이제 계속 누군가하고 함께 이제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과정들을 한 달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뭔가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때 다시 한번 습득하고 이해했었던 이 전공 지식들이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다시 너무 도움이 됐고 또 그런 사회 이슈들 같은 거 그런 이슈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또 정리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유보 통합이나 뭐 교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2달간 연구 계획서와 이제 면접 준비를 이제 해서 이제 운이 좋게 가고 싶었던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학차 수강한 상태고 2년 반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4학기가 남은 상태고요. 일반 대학원이랑 다르게 이 교육대학원은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일반 대학원은 이 양성 과정이 없거든요. 근데 교육대학원은 2년 반이지만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비용은 이제 당연히 방송통신대학교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방송통신대학교는 이제 한 학기당 한 4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4년을 다닌다고 이제 해도 이제 350만 원이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졸업을 해서. 하지만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좀 비싸요.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또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대학원의 경우 한 학기에 한 700에서 800 정도 내는 데도 있고요. 보통 한 500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지방의 다른 뭐 국립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들은 조금 더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더 배워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일을 하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께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추천하냐면 나는 정말 대학원까지는 생각이 없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시간적인 부분에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되면 2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3년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2.5년이에요. 한 학기만 더 다니면 돼요. 그리고 비용이 이제 무척 저렴하잖아요. 대학원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3천만 원 내외로 이제 드는데 방송통신대학교는 이제 그 비용의 사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 학기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유아교육 자격증을 따는 게 사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가성비가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교육대학원은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앞으로 미래에 더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선생님들께 추천드려요. 사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교수님들도 많이 정말 훌륭하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배우는 과정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방송통신대학교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직종으로 아니면 원장을 준비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수나 강의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석사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입학을 추천드려요. 네, 여기까지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와 교육대학원을 이제 비교해서 한번 추천드려 봤는데 지금 교육대학원이 최근에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점점 이제 축소되고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석사도 따고 싶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도 필요하고 이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도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이제 교육대학원이 폐지가 되기 전에 이제 입학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방송통신대학교나 이제 이후 유부통합 이후 이제 교사 자격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다른 전문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선생님들께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또 그런 대안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